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emory Replay with Completion for Continu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데이터의 압축에 대한 정도를 선형 대수학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선대 최적화 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논문을 좀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좀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Continual Learning은 Catastrophic Forgetting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들을 학습함으로써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어떻게 푸느냐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느냐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본 논문의 데이터 압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목적은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정보 손실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화질이 좋은 이미지에서 압축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이게 흐릿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본 논문은 정보 손실을 줄여가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샘플, 그다음 태스크 T의 데이터 셋, 메모리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그리고 피처 임베딩 펑션입니다. 그리고 압축 후에는 데이터 컴프레션 펑션이라고 적어놨고요. 이 Q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입니다. compressed 샘플, 그러니까 압축된 데이터 셋이겠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이제 수이고요. 데이터 수는 이제 압축된 수가 확실히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압축된 거다 보니까 데이터의 수는 확실히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 데이터셋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압축된 압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컴프레션 효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컴프레션 임베딩 펑션을 좀 활용한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임베딩 펑션이고 그다음 컴프레션 펑션을 같이 적용한 걸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총 1로 정교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메모리는 이렇게 그 C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M 스타 같은 경우는 오리진 데이터의 의미를 좀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메모리 셋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퀄리티와 퀀티티는 이제 당연히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퀄리티는 조심히 결정되어야 되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본 논문에서는 탐구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트레인 데이터셋 D를 받았을 때 압축 데이터 DQMB를 생산할 퀄리티, 그 퀄리티의 정도를 찾는 우도식을 찾아야 된다고 선수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DDP 포뮬레이션을 좀 채택을 했는데 DDP 공식은 이제 이것과 같죠. 같은데 이게 DDP 같은 경우는 특정 집합이 모집합의 데이터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최대 우도식을 유도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L에 대해서는 좀 다음의 슬라이드에서 구체화되는데 L은 이제 커널 매트릭스입니다. 해당 논문에선 커널 매트릭스를 M 트랜스포즈 멀티플라이 M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공분산 행렬이죠. 이게 공분산 행렬이다 보니까 세미 포지티브 디피니트 커널입니다. 아, 또한 이제 이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볼륨에 대해서 표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디터미넌트가 이제 매트릭스의 볼륨이죠. 따라서 이제 디터미넌트 포인트 프로세스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분자는 MQC, 그러니까
특정 퀄리티율로 압축된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D의 표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즉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모든 가능한 메모리 조합의 표현력입니다. 이때 M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조합 가능한 메모리 세트 중에 얘네가 표현하는 표현력이, 그러니까 볼륨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조합 가능한 MQC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산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MQ스타를 도입을 합니다. MQ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화된 메모리 셋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특정 퀄리티율에 포함한 특정 퀄리티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볼륨,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데이터 표현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최대한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 영역을 최대한 이 MQ스타가 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의 율이면은 모든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포인트는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메모리를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메모리 스타를 도입합니다. 이 메모리 스타 또한 이제 오리지널 메모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최적화 메모리 셋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MQC의 DPP가 MQ스타의 DPP보다 항상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게 최적화된 메모리 셋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곧 이제 MQC가 최대한 MQ 스타와 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와 가장 유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표현력은 낮는데 최대한 이 얘네들이랑 유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Q스타의 DPP가 퀄리티가 감소할 때마다 메모리가 단조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메모리가 최대일 때를 파악해야 된다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제 메모리 퀄리티를 찾는 문제에서 최대 퀄리티를 찾는 문제로 변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공식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Q로 압축된 임의의 데이터가 표현하는 표현력을 Q로 압축된 원본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표현력으로 나눈 값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값이 항상 0보다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 제약과 유도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RQ는 이제 이렇게 좀 정의가 됩니다. 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 위에 거를 분자로 밑에 거를 분모로 쓰는데, 이게 메모리 Q,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이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점을 표현하는 SMQ 집단의 컨벡스 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또한 퀄리티가 떨어질수록 데이터가 가지는 볼륨은 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압축률이 높을수록 데이터가 가지는 볼륨이 좀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는 데이터가 표하는 볼륨이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하게 되려면 최대한 R이 1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위의 가정들을 모두 정의를 하면은 sub Q, 그러니까 이제 볼륨을 해치지 않는 Q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다음과 같이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본 논문에서는 M은 이제 일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추출한 메모리 셋이라고 보고, M 스타는 가장 최선의 메모리 셋인데, M 스타가 유의미하게 되려면은 오리지널 데이터의 모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ZQ가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결국에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RQ가 이거가 RQ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죠. 이 RQ가 RQ-1이 1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도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브큐에서 가장 이제 생산력이 높은 그냥 맥스 값,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과 생산량과 그다음에 Q가 여기 안에 속할 때, 그다음에 최대 에러보다는 최대한 1과 가깝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에러 작은 값보다 이 차이가 작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도로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기존 방법론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A, B는 뉴 태스크, 올드 태스크에 맞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는 행위를 이제 멀티플 에포크, 계속 반복을 해서 찾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너무 많은 계산 행위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 없이 한 번의 파라미터를 찾는 행위는 계산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는 반복 없이 한 번에 찾아내는 방법이고, 이 두 개의 방법론은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그리드하게 설치하는 그런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은 LWF, 그다음에 iCal, BIC, LCIR, 팟넷, DDE, 더블A넷입니다. 그리고 루시르, 더블A넷, DDE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하는데, 이 루시르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언바이어스를 좀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DDE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데이터를 증강을 하고 이제 메모 모델이 일반적인 표현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더블 A 같은 경우는 어텐션 데이터를 통해서 중요 데이터들을 특징을 좀 강조를 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포드넷은 이전 모델에서 중류를 통해 클래스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방법론입니다. 피겨 5 같은 경우는 RQ의 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퀄리티 값들은 R1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R25 같은 값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계속해서 1보다는 항상 높게, 그러니까 퀄리티 25는 좀 낮은 겁니다. 낮고 데이터가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이러한 그래프로 바꿨을 때 R1은 R25 이상부터는 너무나도 이제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R25부터는 1에 유사하게 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 서브를 좀 활용을 했고요. 얘네들이 그 압축률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R1의 값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R1의 값이 훨씬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루시르로 한 거고요. 포드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넷도 압축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이 25 같은 경우는 계속 R 값이 20, 15, 10 정도로 되게 매우 높은 높은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퀄리티 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90, 75, 90, 75부터는 이제 유의미하게 좀 R이 1에 대해서 좀 간다라고 보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피겨 6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론과 본 방법론의 비교를 좀 진행을 합니다. 바각 어큐시, 그다음에 이거 세모가 이제 계산량인데, 이 빨간색이 이제 본 방법론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데, 높은 어큐시에 비해서 낮은 계산량을 좀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피겨 7 같은 경우는 루시르와 포드넷과 본 방법론의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둘 다 메모리 방법론인데, 두 메모리 방법론에 비해서 모두 이제 같은 공간 대비 효율적인 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인크리멘탈한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MRDC가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입니다. WANet과 DDE는 메모리 베이스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본 방법론과 함께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좋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루시르넷과 퍼드넷과 비교를 하는데 두 비교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두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본 논문은 자기 본 방법이 그 메모리 컴프레션 방법이 메모리 컴프레션 퀄리티를 정하는 방법이 유의미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